안녕하세요. 비레베 수다쟁이 연구실입니다. 오늘은 이자로의 프러시안 블루, 안류는 PB27, 역시 이자로의 잉글리시 레드, 안류는 PR101색을 조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류 PY43부터 노란색 안류로 만드는 토성 계열의 색과 프러시안 블루의 조색을 보여드렸는데요. 오늘부터는 붉은색 안류로 만드는 토성 계열의 색으로 넘어와서 또 새로운 색과 안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정한 안류는 PR101 신테틱 아이언 옥사이드 레드입니다. 이름이 왠지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안류 PY42와 PY43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흙을 원료로 만든 자연안류는 PY43이고 이것을 화학적으로 합성하여 만든 안류가 PY42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조합이 붉은색 안류 중에서도 존재합니다. 우리말로도 황토, 적토라는 말이 있잖아요. PY42와 PY43은 황토로 PR101과 PR102는 적토로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붉은색 안류 중에 자연안류, 즉 적토를 원료로 만든 안류는 PR102, 그리고 그 자연안류를 화학적으로 합성하여 만든 안류가 오늘의 안류인 PR101입니다. 안류 PR101은 무기 안류이고 굉장히 다양한 색을 만들 수 있는 안류인데요. 황갈색에서 오렌지 빛이 도는 붉은색이나 보라색 빛을 띠는 빨간색까지 만드는 안류이고 투명도도 아주 투명한 색에서 불투명한 색까지 만드는 안류입니다. 다만 수채물감으로 만들어지는 색은 불투명한 경우가 많은데요. 애증의 불투명도이죠. 내관성은 굉장히 좋은 편이고 독성은 없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색을 만들 수 있는 안류이고 그래서인지 가장 많이 활용되는 안류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 안류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색의 이름도 굉장히 다양한 편입니다. 혹시 말스 브라운이나 말스 레드, 말스 오렌지 같은 색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말스는 태양계의 행성 중에서 화성의 이름이기도 하잖아요. 연금술에서 철을 상징하는 말이 말스라고 하는데요. PR101이 철과 관련이 있는 안류라 이 안류로 만들어지는 색의 말스라는 단어로 이름을 지은 것 같고요. 또 전쟁의 신이 말스의 이름을 따서 태양계의 행성 중 붉은 행성이라고도 부르는 화성을 말스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화성은 산화철 성분이 많은 토양 때문에 붉게 보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전쟁의 신 말스, 산화철, 붉은색, 화성 이 모든 연관성을 예전에는 어떻게 알아낸 걸까요? PR101이 토양과 연관이 있는 안류인 만큼 이 안류로 만들어지는 색의 이름이 지역명에서 온 경우가 많은데요. 그중 대표적인 이름이 인디언 레드입니다. 인디언 레드는 원래 인도 지역에서 발견되는 라테라이트라는 흙의 붉은색과 연관이 있는데요. 이 흑색과 비슷한 붉은색을 인디언 레드라고 불렀고 공식적인 색명의 사용 기록은 1672년부터라고 합니다. 인디언 레드에 비해 살짝 더 밝고 다홍빛이 도는 색은 베네치언 레드라고 불렀는데요. 이렇게 베네치언 레드라고 불렸던 이유는 르네상스 시절 이탈리아의 화가들에 의해 많이 사용된 색이어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색의 원료가 되는 토양은 베네치아의 토양이 아니고 터키의 시노프인데요. 그래서 이 색을 다른 이름으로는 시노피아라고 불렀다고 해요. 15세기경의 이탈리아 화가이자 작가였던 첸니노 첸니니는 그의 저서인 일 리브로 델 라르테를 통해 베네치안 레드를 이용한 조색 방법을 기록했는데요. 베네치안 레드와 라임 화이트를 2:1 비율로 섞어서 특히 피부톤을 표현할 때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고 합니다. 이 조색 방법은 저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비교적 구하기도 쉽고 가격이 저렴했던 베네치언 레드색의 염료는 1642년부터 1651년까지 지속된 영국 내정기간 동안 군복의 색을 염색할 때도 사용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색의 사용은 18세기에서 19세기까지 이어졌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영국 군인을 별명으로 레드코트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국 군인의 군복색은 1890년경부터 카키색으로 바뀌게 돼요. 오늘 사용한 보조색의 이름인 잉글리시 레드도 RUPR101로 만들어지는 색에 많이 사용되는 이름인데요. 여기에 연관된 부분을 찾아보다가 재미있는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1765년 디드로와 달렁 메흐에 의해 출간된 백과사전 중 염료에 대한 글이 실린 목록에 기사 루이 자쿠후의 글이 있는데요. 그는 인디언 레드에 대한 설명을 페르시안 레드라고도 부르며 가당치 않게 잉글리시 레드라고도 부른다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왜 이 색을 잉글리시 레드라고 부르게 된 건지는 알 수가 없지만 기사 루이 자쿠후의 설명을 보면 잉글리시 레드라고 부를 만한 별 타당한 근거는 없어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300년도 넘게 잉글리시 레드라는 이름도 꾸역꾸역 쓰이고 있다는 것이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조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오늘 사용한 보조색은 이자로의 잉글리시 레드, RU는 PER101입니다. 이자로는 벨기에의 수채물감 브랜드이죠. 이자로의 잉글리시 레드는 내광성이 좋고 불투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개의 색을 조색하는 데 사용해보면 어떤 경우 좀 더 지배적인 특징을 보이는 색이 발견되는데요. 여기서 지배적이라 함은 상대의 색을 묻혀버리게 하는 색을 말합니다. 컬러 카드의 맨 왼쪽을 보시면 작은 두 개의 정사각형을 발견할 수 있으시죠? 이 두 개의 정사각형은 서로의 색을 덧칠함으로 서로 간의 투명도를 확인해보고 또 그렇게 색을 반반의 비율로 겹쳐 칠했을 때 어떤 색으로 보이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발색해보는 부분인데요. 보통 이 두 개의 정사각형이 보여주는 색은 5대5 비율로 조색한 색이 50% 정도 물에 희석된 발색을 보여주는 편인데 실제 조색 카드의 색과 비교를 하면 3대7의 비율이나 4대6의 비율로 조색된 색과 더 비슷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RUPB27이 RUPR101에 의해 묻혀버렸다고 정리하는데요. 이렇게 상대의 색을 묻어버리는 경향은 그동안 불투명한 색에서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불투명도에 대해 따로 알아보려고 했던 것이고요. 수채물감은 보통 묽게 희석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불투명한 물감이라 해도 그림의 색을 완전히 덮어버리는 경우는 드물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또 작가님들은 경험에 의해 물감을 조절하셔서 사용하실 테니까요. 다만 이 채널이 수채물감이나 알로에 대해 일종의 사전처럼 사용되기를 바라며 영상을 올리는 입장에서는 다소 과하다고 여겨질 만큼의 자료도 올리는 편이 나중을 위해서는 옳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야기를 들려드린다는 점을 다시 환기시켜 드립니다. 저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 수채물감을 접한 것이 아니라 재료의 특성에 대해 개인적인 경험은 많이 부족합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제 영상의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제가 오해해서 사실과 다르게 말씀드리는 점이 있다면 언제든 따끔하게 정정해 주세요. 항상 감사히 받아들이며 성실하게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제 영상이 유용했나요? 제 영상이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색 이야기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마지막으로 덧칠하고 착색 확인도 하고 착색이 잘 되는 편입니다.